지중해에 이어 베르낭 브루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입니다. 이 책을 숙독하다 보면 국가 간의 경계조차 무시하는 다국적 매판 자본기업의 대규모 합병, 에어버스와 보잉 같은 공룡기업 간의 전쟁,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금지 조치가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브로델의 1970년대 세계관 관점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이 감소할 때 선두가 되는 것의 중요성, 실천을 통한 학습, 시장 진입 장벽을 제공하는 다른 규모의 요인은 베르낭 브로델이 묘사한 세계에서 생소하지 않습니다. 기업 독점은 오늘날 설악산 케이블 산업같이 지역민의 반대조차 무시한 무차별 정부 지원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베르낭 브로델이 묘사한 자본주의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을 유지하거나 정부 간섭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바로 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 책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 베르낭 브로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프랑스의 역사학자 베르낭 폴 아실 브로델은 프랑스 메주주 데파르트망의 루벨빌 앙 오르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로델은 7살이 되어 파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까지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수학교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그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브로델은 의사가 되려고 했으나 그의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코뮌 당원이었습니다. 브로델은 생전에 그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렸습니다. 그 뜻을 존중해서 가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브로델은 1913년에서 1920년까지 볼테르 고등학교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했고 소르본 대학 파리 정치학교에서 앙리 하우즈의 지도를 받아 1923년 역사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923년부터 24년까지 프랑스 령 알제리의 콘스탄틴에 있는 고등학교의 역사학 선생으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미래의 두 번째 아내인 폴 프라테를 만났습니다. 1925년에서 1926년에는 프랑스 라인군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 후 1932년까지 알제 대학교 교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알제리에 있는 동안 그는 지중해에 매료되어 16세기에 스페인이 이 나라에 존재했던 것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는 또한 스페인의 펠리페 2세 국왕 1556년부터 1598년까지 재위한 이 왕의 외교 정책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그곳에서 시작했으며 1927년 여름에 시만카스 일반기록 보관소에서 역사기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베니스 발렌시아를 포함하여 지중해 주변의 여러 기록 보관소를 방문했고 마지막으로 1936년에서 1937년까지 두브로브로니크로 가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 문서를 몽땅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1932년부터 1935년까지 그는 파스테르, 콩로르세, 앙리 4세 파리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처음으로 사회과학에서 꼼꼼한 사회적 분석에 집중하며 20세기 초 지배적인 서사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 사회과학과 문제중심 역사를 통합하는 역사 접근 방식을 옹호한 영향력 있는 아날학파 아날저널의 공동 창립자인 루시앙 폴 딕터 페브르를 만났습니다. 1900년까지 프랑스는 브라질 미술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브라질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상파울루에는 여전히 대학이 없었고 1934년에 프랑스의 허가인
줄리오 드 메스키타 필류는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와 브루테를 초대해서 1934년 1월 25일에 상파울루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브로델은 딸이 태어난 후 1935년 3월에 브라질로 떠나 에밀 그루나 에르트가 비운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추진하는 후진국 문명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범라틴주의 이념화를 위해 일했고, 상파울루 엘리트들이 사회적 국가적 패권을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도왔습니다. 그의 동료로는 조앙 크루스 코스타, 로베르토 시몬센, 카이오 프라도 주니어가 있습니다. 프랑스 교수들이 저녁 강의에는 시장 아르만도 드 살레스 올리에비에라와 군 원수 칸디도 롱돈이 참석했습니다. 브로델은 자신의 체류를 지적 실험에 활용했고, 나중에 브라질에서의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시기였다고 수료했습니다. 브로델은 바르가스 시대 초기에 상파울루의 급속한 수직적 성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울리스타 학자들이 새로운 세계에 사회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레비스트로스와 달리 그는 공산주의가 지원하는 민족해방동맹을 지지하지 않고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1937년 저서 The Concept of a New Century에서 사회적 유연성과 젊은 유럽 문명으로서의 깨끗한 발전이라는 이유로 브라질을 알제리와 미국과 비교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교육 불가능한 인구를 가진 알제리를 실패한 브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1937년 브로델은 브라질에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같은 배 탑승권을 예약한 페브르와 그의 가족과 함께 20일간 바다 여행을 했습니다. 브로델은 이렇게 페브르의 아날학파, 아날저널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938년 그는 역사 강사로 고등교육학원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페브르와 함께 일했는데, 페브르는 나중에 브로델의 대작 초판을 읽고 편집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쥐라에 있는 페브르의 집에서 펠리페 2세의 지중해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38년 뮌헨 협정을 비난하며 당시 정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939년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156 보병연대 중위로 군 복무에 소집되었고, 1940년 6월 29일 보주에서 독일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는 처음에 노이프 브리자흐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마인츠 성체의 오플라그에 수감되었습니다. 마인츠에서 그는 수용소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그 덕분에 매니피엔즈에 따라 수용소 당국으로부터 정중한 대우를 받았고, 연구를 위해 시설이 잘 갖춰진 시립도서관에서 책과 저널을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제네바 조약에 따라 그는 급여를 받았고, 이를 사용하여 베르너 존바르트와 막스 베거의 작품 같은 독일 책을 구입했으며, 아날학파 아날 전체 컬렉션을 포함하여 프랑스에서 자료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